1월 6일 저녁 10시에 시작된 아시안컵전 마지막 평가전인 이라크전은 매우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편파 판정과 오히려 한국의 약점이 몇 가지 노출된 경기였습니다. 이라크는 토너먼트에 올라갔을 때 만날 가능성이 큰 팀인데 되려 자신감을 심어주게 만든 경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하느니만 못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경기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핵심 멤버 일부에게 휴식을 주며 교체 자원들에게 선발 기회를 줬습니다. 사실 진작에 이런 기회들을 가졌어야 했지만 주전 선호 스타일의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서야 이런 경기를 한 점이 아쉽습니다. 한국은 4-1-4-1의 매우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출전하였습니다. 김승규 키퍼와 포백은 이기재, 김영권, 정승현, 서령으로 구성하였고 원볼란치에는 박용우 선수가 섰습니다. 두 명의 미드필더 홍현석과 황인범이 적극적인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하였으며 양윙에는 이재성, 정우영 선수가 흔들었고 최전방에 오션규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교체 자원으로 뛰었던 선수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도하는 경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라크도 유럽 태생이나 유럽파들이 많이 포함된 만큼 초반 공방을 주고받았고 압박이 치열한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19분 공격 가담했던 우측 풀백 서령우가 박스 안에서 인터셉트 후 좋은 크로스를 올렸고 정우영이 헤더를 했지만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4분 후 이번엔 좌측 풀백 이기재가 얼리 크로스를 올렸고 상대 수비키를 넘기며 오현규가 발을 갖다 대었지만 또 아쉽게 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두 번의 아까운 찬스 이후 전반 종료 몇 분 안 남은 시점 우측에서 공격 작업을 하던 서령우, 홍현석, 이재성에게 좋은 기회가 났고 이재성이 강력한 슈팅으로 첫 골을 득점하고 전반을 마쳤습니다. 몇몇 욕먹던 선수들이 폼이 올라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이 많은 이기재는 수비력으로 비판받았지만 날카로운 크로스들을 날리며 자신의 장점을 증명했습니다. 큰 정우영의 대체자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낙점받은 박용우 또한 자신감 결여와 불안정한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좋은 패스와 지능적인 수비 등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가 기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현규 선수도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며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몸에 힘이 들어갔으며 좋은 찬스를 날렸고 데뷔골은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아쉬운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 멤버들 중 반드시 해줘야 하는 정우영은 최근 소속팀에서 밀려 경기 감각이 떨어진 게 보였고 오랜만에 복귀한 김영권도 패스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어벤져스가 멋지게 등장하듯 핵심 멤버들이 웅장하게 등장하였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조규성이 두두 등장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성과는 없었습니다. 후반 시작 직후 조규성이 강력한 슛을 날렸고 수비수의 손을 맞고 나갔지만 페널티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상황이었는데 VAR이 없던 게 아쉬웠습니다. 이강인이 우측에서 중앙으로 몰고 들어오면서 손흥민의 침투를 포착하고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날렸습니다. 위협적인 거리에서 잡은 손흥민은 키퍼에게 걸려 넘어졌지만 이번에도 페널티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페널티킥 찬스를 심판은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중동 주심은 매우 편파적이었습니다. VAR도 없어서 아쉬웠던 순간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 몸이 무거웠습니다. 경기 전날 파리에서 도착했기 때문에 피곤했을 겁니다. 후반 막판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우측에서 드리블하다가 뺏긴 이강인이 다시 압박하던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상대 선수가 이강인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참지 않았고 결국 같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이미 받았던 이강인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재능 중 한 명인 이강인의 몇 안 되는 단점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수비수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기는 1-0으로 그대로 마무리되었고 한국은 A매치 6연승의 무실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주전 의존증이 심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아시안컵 일정이 엄청 타이트하지는 않기 때문에 매경기 주전이 나올 정도는 됩니다. 그렇지만 교체 자원 중에서 득점을 해줘야 할 선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황의조가 없는 상황에서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정우영, 오현규 두 선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현재 소속팀에서 주전이 아닌 상황이라 경기 감각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오늘 골을 기록했어야 했는데 이건 경기 감각 문제 같습니다. 이들이 올라와야 합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더욱 반칙이 많이 가해질 텐데 참아야 합니다. 퇴장의 임팩트가 세기 때문에 더욱 괴롭힘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럽 물 먹은 조규성 선수의 움직임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민첩함이 여전히 더 올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왼발은 날카로웠지만 오버래핑 이후 복귀가 늦는 이기재의 왼쪽으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표팀의 김민재는 이미 고참급이기에 고참 2명의 센터백 조합보단 신입 정승현 선수가 더 많이 뛰어주는 조합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본 게임 직전 힘 빼고 컨디션 점검한 경기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 경기 해외 반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똥같은 퍼포먼스였네요.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하네요. 우리가 어떻게 친선 경기에서 한국에게 이기겠어? 그냥 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끔찍했어. 친선 경기에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팀을 상대로 어떻게 감히 더 나쁜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2년 전 이라크는 한국을 상대로 4대 0으로 패했을 것이다. 오늘 선수들의 데뷔전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에도 경기장에 팬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테스트였고 우리에게는 3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년간 아시아 5위 안에 있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라크가 지금까지 한국을 막아냈다는 게 미친 짓이다. 오현규와 추규성은 호르바시보다 좋고 한국의 MF는 모두 세리에 A의 카마다보다 능숙하다. 한국팀의 선전을 축하하며 이라크에도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실수로부터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라크에서 한국까지 다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라크는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고 2번의 개인기 기회를 놓쳤다. 형님들, 이라크 16강 탈락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는 한국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코치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경기를 지켜본 이라크 팬들은 아쉬운 반응을 보이네요. 1대 0이면 이라크 입장에서 나름 선방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가다듬어서 아시안컵에서 1 한번 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아시안컵 데뷔 프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대표팀은 아시아 국가들을 큰 점수차로 격파하며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9월 월드컵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잡았던 이변의 팀 사우디아라비아를 1대 0으로 꺾은 이후 아프리카 강호 튀니지를 4대 0으로 대파하였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진지한 베트남과의 경기였고 6대 0으로 한 수 가르쳐주는 경기를 했습니다. 월드컵 2차 예선에 돌입한 이후 최약체 싱가포르를 5대 0, 거친 중국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3대 0으로 가볍게 잡으며 엄청난 포스를 뿜어냈습니다. 최근에 이 엄청난 질주들 덕분에 한국은 현재 피파 랭킹 2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시아 3위이지만 우리의 역대 최고 순위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아시안컵을 잘 치른다면 역대 피파 랭킹 순위도 갱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상승세의 주된 요인은 유럽파 주전 선수들의 폼이 심상치 않음입니다. 주요 주전 선수들이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손흥민 선수는 주장 완장을 차고 리그 득점 3위, 김민재 선수는 유럽 전통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 주전 센터백, 이강인 선수는 신흥강 후 파리의 창의력을 불어넣는 플레이메이커 황희찬도 전반기 벌써 두 자릿수 득점에 팀 에이스 조규성 선수도 리그 득점 3위에 팀의 탑 스코어러입니다. 공격, 미드, 수비 진영 모두 리그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위 선수들은 매체에서 선정한 전반기 리그 베스트에 오른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지난 28일 아시안컵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골키퍼에는 터줏대감 3인방이 자리했습니다.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세 선수는 늘 뽑히던 선수들이지요. 수비진에서 보이는 특별한 점은 김영권 선수가 복귀한 점이 먼저 눈에 띄네요. 오랜만에 복귀한 김영권 선수가 선수 생활 마지막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대회를 나갈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김지수 선수가 드디어 아시안컵에 출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브랜드포트에서 10대의 나이임에도 데려가 키우고 있는 선수인데요. 큰 키와 빠른 발을 가진 선수이며 아마 김민재 선수가 은퇴한 뒤에 한국 국가대표팀의 수비진을 이끌 리더가 될 선수입니다. 교체로 라도 뛰면서 국제대회 감각을 기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백은 든든하네요. 풀백은 늘 뽑히던 선수들이 뽑혔네요. 이기재 선수가 폼이 좀 회복되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미드필더 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어린 팀을 이끌었던 박진섭 선수가 뽑혀서 박용우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되겠습니다. 문선민 선수가 오랜만에 국제대회에 뽑혔네요. 좋은 활약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양현준 선수도 기회를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공격진에는 황의조 선수가 일단 배제된 만큼 오현규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득점 감각이 매우 좋은 선수인데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약간 부담감 혹은 긴장감을 약간 가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약팀과의 경기에서 몸에 힘을 빼고 툭툭 차다가 득점이 터진다면 충분히 무시무시한 스코어러가 될 수 있는 재능이기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전 선수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이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아시안컵이 기대가 됩니다. 아시안컵 조별 첫 경기는 1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 반 포트 3위 바레인전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1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반 그나마 강팀 요르단전입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1월 25일 목요일 저녁 8시 반 조별 4위 말레이시아전입니다. 무난한 팀들을 만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르단은 이 포트 최약체입니다. 한국은 2조 1위로 진출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16강전에서 D조 2위와 1월 31일 저녁 8시 반에 만납니다. D조 2위 후보는 이라크와 베트남인데 두 팀과는 최근에 맞붙은 만큼 익숙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또한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8강은 2월 3일 저녁 8시 반에 이란과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기겠지만 첫 번째 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4강은 2월 8일 00시에 합니다. 이 경기의 상대팀은 카타르나 우즈벡일 것 같은데요. 두 팀 다 무난하게 잡을 만합니다. 오히려 8강인 이란전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를 이기고 난 후 결승전에서 호주, 일본, 사우디 중 한 팀과 붙게 될 예정입니다. 세 팀 모두 강팀이지만 그래도 일본이 가장 유리해 보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일본과 결승전을 치르게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아시안컵 다 보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전 선수들이 전부 뽑혔고 팀 분위기도 좋습니다. 전력은 일본을 제외하면 우리가 가장 강합니다. 일본하고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스타는 저희가 많지만 평균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감독의 스타일도 정반대입니다. 자유로운 클린스만 축구와 분 단위로 변화시키는 전술을 세우는 계획적인 모리아스 감독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라이벌 일본은 팀 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팀 분위기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우리의 대표팀은 2002년 팀의 버금가는 강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들이 일 한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라크전에서 담금질 제대로 해서 아시안컵을 잘 치르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한국의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 글로리 코리아 되겠습니다.